최근에 벤츠코리아 사장이 국감에 참석하면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코리아 사장이 언급한 지원 관련해서는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마트 충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정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책이 발표되면서 전문가를 검증해야 한다는 식의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비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언론들도 스마트 충전기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뜻 듣기에는 스마트 충전기라는 용어 때문에 좋게 들리지만 함정이 여러 숨어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스마트 충전기가 대체 왜 문제라는 건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평소 전문가들이 말이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전문가가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대중들은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지면 예컨대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라던가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화재 사고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큰 사고가 터지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반박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충전이라던가 스마트 충전기 같은 것에 대한 반박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전문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번지기도 했잖아요. 우선 왜 과거와 다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몇 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언론 개혁과 유튜브의 기능 확장,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뉴스를 선정하고 뉴스를 만드는 주체가 언론사가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뉴스를 취사 선택해서 보고 직접 뉴스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언론 개혁 주제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 최근에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전문가의 의견은 뭐가 더 타당하냐가 아니라 사실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더 치열했던 거죠. 전기차 화재가 과충전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 모듈을 장착한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해야 한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었다면, 반대쪽에서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는 배터리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충전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통신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데 통신 모듈이 있는 충전기를 도입하면 뭐하냐, 세금 낭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과충전이라는 건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스마트 충전기 정책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지금 배정된 예산만 2,300억 원이라고 하니 대중들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좋게 말하면 과충전과 스마트 충전기는 핵심을 벗어난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전문가가 주장한 대로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하는 이유가 과충전 예방과 충전 제어를 위한 스마트 제어 완숙 충전기 보급인 것인데, 여기서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과충전 예방은 이미 전기차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충전 제어도 차에서 배터리 관련 데이터를 발신해 줘야 충전기가 데이터를 수신해서 판단을 하고 제어를 하는데, 지금 이건 수신기만 있고 발신기는 없는 상태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예방,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국민들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정책이라는 걸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만큼은 이 전문가 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인플루언서들과 전문가들의 지적 이후로 해당 전문가는 일종의 반박 취지의 칼럼을 여러 차례 기고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왜 과충전과 스마트 충전기를 문제 삼았는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본질을 호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안에 들어있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미 제조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놨음에도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애초에 불가능한 과충전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국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전문가께서 주장하는 허위 사실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는 법률적 쟁점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토론과 정부 대책 발표 취지에 초점을 놓고 보면 그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은 과충전과 스마트 충전기가 아니고요. 화재가 발생한다면 스프링클러의 도움을 비롯해서 얼마나 빠르게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면 화재가 크게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청라 벤츠 화재는 화재 진압에만 8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 9일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구형 니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얘는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스프링클러였습니다. 소방 당국에서 발표를 했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고 신속하게 불을 꺼서 화재가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당장 벤츠 화재도 물론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가수 의견은 뭐였나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절연 파괴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충전이든 절연 파괴든 BMS가 기록을 하거나 통지를 해주든 했어야 하지만 그게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차는 충전 중에 불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충전과는 거리가 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전문가는 이런 점들을 무시한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는 말로 반박 의견을 낸 사람들을 겁박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주장을 한다면 굳이 그런 말까지 써가며 칼럼을 쓸 문제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자면 보통 이런 경우엔 편을 나눕니다. 반박을 한 인플루언서들이 기업 편이다, 나와는 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이런 형태의 반박이 나오는데 물론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플루언서들의 의견에 불과하냐 그렇게만 규정하기에도 어렵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스마트 충전기 보급 열 올리지만 데이터 공유 안 돼, 무용지물 우려. 인플루언서들이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완성차 업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 예산만 2,3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중에서도 충전량, 주행거리, 배터리 열화 상태, 전류, 전압, 온도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를 충전기에 전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전파 통신이 돼야 전화를 하든 인터넷을 쓰든 하는데 통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배터리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차 업체들은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역차별일 수가 있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다고 수입 전기차 차주들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사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처럼 쉽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데이터 공유에 동의를 한다 해도 데이터 송수진 프로토콜도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2,300억이나 태우는 게 맞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송수진 프로토콜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종의 규칙 같은 겁니다. 예컨대 자동차랑 충전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정의하는 규칙과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도 개발하고 이걸 또 아예 표준화해서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자동차 전문가다.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인플루언서들은 조회수를 위해 나를 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칼럼 내용도 그렇게 구성했을 리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전문가분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찬성하거나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름대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분을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평의 자유는 헌법이 만인에게 준 권리고요. 이건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전문가분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해당 전문가는 칼럼에서 무리한 팩폭으로 자신을 무차별 팩폭하는 것은 물론 들추는 작업이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인플루언서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팩폭도 방향을 잘못 잡지 말고 관련 사이트는 괜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길 바란다며 경고했습니다. 아니 인플루언서들이 정책을 좌우한 것도 아닌데 왜 아마 최근 자신을 세게 비판한 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필자에 대한 팩폭도 방향을 잘못 잡지 말고 하루속히 자제하길 바란다. 관련 사이트는 괜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길 바란다. 공공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필자를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박이 아니라 이 또한 주장인 것이죠. 최근에 이분이 쓰신 칼럼을 보면서 최대한 이 전문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충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아직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토대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주장한 대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따로 있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든 생각이 몇 주 전에 대중들이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말 또한 스스로 검증하고 이를 스스로 검증하기 위해선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날 전문가의 권위와 신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인플루언서들을 비롯해서 언론에서까지 하고 있는 주장과 근거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과 일부 언론들이 이야기한 건 뭔가요? 과충전을 주장하지만 과충전은 없다. 충전기에 통신 모듈을 장착한다 해도 자동차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규격이나 방식도 아직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300억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명을 요구한 건
협회와 이 스마트 충전기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설마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언론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잘못된 방향을 무리하게 밀면서 영상과 기사를 제작했겠어요? 사실 저는 칼럼에 있는 이 문장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리어 무리한 팩폭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우려하면서 자제를 촉구한다. 이 문장에도 모순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무리한 팩폭이라는 건 어쨌든 팩트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게 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이 전문가의 인격 모독까지 행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칼럼에 쓰신 대로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한 것인데 사실을 말했지만 허위다?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둘째, 오늘날 미덕은 잘못된 건 정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는 전문가는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전문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온갖 논문이 나오고요. 실험 결과를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시청각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지만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이 전문가 분이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잘못된 정보를 말했다 바로 정정하면 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전문가 자격 없다고 비난할 정도로 요즘 대중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튜브 저널리즘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성 언론을 무대로 삼았던 전문가들도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언론과 유튜브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기성 언론도 유튜브 플랫폼에 뛰어든 지 오래고요.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는 특히나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자동차로 한정지어 본다면 자동차 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유튜브는 오히려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각 채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 방식이 잘못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냉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유튜브 플랫폼에 진출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과충전을 비롯한 전문가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전문가분 채널에 들어가 보면 댓글창을 막아놨습니다. 이 전문가에 반박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언론사는 댓글창을 닫아놓던가요. 요즘 대중들은 납득할 수 있는 주장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걸 압니다. 스스로 권위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고요. 요즘은 정정할 건 정정하는 게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비평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틀릴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비판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사회에서는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오류뿐 아니라 자신의 오류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성장해야 하는 거고 이건 이 전문가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분이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공공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필자를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거나 오류가 아니라면 최근 지적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디 권위 있는 전문가분들이 천동설을 이용했던 중세시대 신학자들처럼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